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대상이 됐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무려 13년 만입니다. 오늘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1965년 한일 정부의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이 과연 살아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 해결을 주도해 오셨고요. 또한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시죠. 오늘 이 시간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봉태 변호사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맥락만 살펴보면 일본 사법부가 이미 판결을 내린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우리 사법부는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 이걸 보는 거죠. 뭐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 피해자들이 이제 구제를 받아야 되느냐 법리적으로 봐서 그게 이제 제일 쟁점이 되겠죠. 네. 이 피해자들의 구제가 법적으로 해주는 것이 네네. 우리 헌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법률 체계상 맞느냐 안 맞느냐가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게 그게 핵심이 되겠죠. 1965년 한일 협정에서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 이런 걸 뭐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65년 당시 피해자 문제가 제대로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었죠. 안 되어서 지금 이제 한일 간의 이제 갈등이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네네. 그 일본 정부나 기업이 그 일본 사법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따르고 있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 우리 일제 피해자들이 일본 법정에서 한 40년간 법적 투쟁을 했거든요. 70년대부터 여러 가지 재판을 구제를 받기 위해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일본의 판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이분들의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아니면은 소멸이 안 됐다면은 뭐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고민을 해서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패소 판결이 물론 많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패소 판결이 이분들이 청구권이 소멸되어 가지고 패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떤 판단을 했냐면 2007년 대표적으로 2007년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아직 피해가 제대로 구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피해는 구제되어야 한다. 네네.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 일본 정부나 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제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전후 처리를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최종적으로 끝났니 아니면은 포기를 했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은 법을 통해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는 소구할 수 있는 권능은 사라졌지만은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니까 존속하니까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게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취지거든요. 그러면은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자기 나라 최고재판소 판결 취지에 따라서 구제를 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게 해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선고될 전망입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이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이야기하면은 일본에서 그렇게 판사님들이 고민을 해서 구제를 하라고 지금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 뒤집는 거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법적 판단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2010년도에 양국 변호사회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해결책을 다 제시를 해나왔거든요. 네. 대한변협과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어떻게 2010년도에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놨냐 하면은 예. 피해자들 청구권이 살아있으니까 일본 정부나 기업들은 최고재판소 판례 취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라고 그렇게 법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 양국 변호사회가 이렇게 일치된 의견으로 해서 해결책을 내놓았으면은 행정부가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일본 외무성이 이걸 따르지 않아서 이런 갈등이 생기고 있고 특히나 우리 외교부가 그 일본 외무성의 그런 노력을 갖다가 견인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 외무성이 거꾸로 오히려 이 피해자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외무성 같은 경우에는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왜 일본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뭐 간다 이런 얘기는 저희 와서는 이게 강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그 외무성이 자기 나라 최고재판소 판결도 따르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따르겠습니까? 그거는 음, 모순이죠. 네.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자기 나라 최고재판소 판례 지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그 구제를 하면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본 사법부에서는 이 고노 담마가 나오고 난 후에 3년 안에 입법을 통해서 사죄하고 배상을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자기 나라 최고재판소 판례 취지에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어서 사죄하고 배상하면 되는 것이고 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자발적으로 구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자기 나라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 이거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네. 참 이게 일본 정부와 또 일본 최고재판소 이렇게 사법부 간의 판단이 또 다르면서 그 간에서 겪는 혼란도 좀 컸던 것으로 예,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게 예, 지금 예. 이게 일제 피해자 문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그 음, 일본의 민주주의라 법치주의가 미숙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음, 피해자들이 구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하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이거든요. 예. 그리고 상권 분립된 나라에서 일본의 행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상권 분립인 나라에서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 제대로 된 상권 분립인 나라가 아니라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이 더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양승태 사법부, 그러니까 일명 사법농단이라고 불립니다. 그 안에서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이고, 재판부가 사법부가 고의로 재판을 5년 동안 지연하고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외교부가 이게 참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외교부가 이게 지금 피해자를 구제에 앞장을 서도 시원찮을 판에 네. 우리 외교부가 오히려 일본 외무성에 동조를 해가지고 지금 외무성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외교부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음, 잘못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외교부가 이게 지금이라도 이게 좀 법을 좀 준수를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은 음,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해가지고 일본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존중하고 헌법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려 그러면 우리 외교부가 법을 지키고 판결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외교부가 지금 2011년도 8월 3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그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위헌 상태를 지금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대법원에서 피해자를 위해 가지고 2012년도 그 5월 달에 판결이 났으면 그 이후에 외교적 노력을 했으면은 지금 같은 판결을 갖다가 다시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우리 외교부가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해서 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는 게 네. 문제 해결 안 되고 있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 안에서 피해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분들이 예.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국적 포기 투쟁까지 했겠습니까? 아, 지금 이분들 연세가 90이 넘으셨죠? 대부분 다들 아주 고령이시죠. 예. 예. 잘 처리가 돼야 될 텐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일단 뭐 일본과 관련된 이 일에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기사 보셨을 텐데요. 일본 아베 총리가 우길기 문제와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서 한국의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을 자극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오늘도 전해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 뭐 강제징용 문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역사적인 매듭들 꼬여 있거든요. 우리 정부와 국회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요. 지금 일본에도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 아베 총리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일본에도 헌신적으로 우리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양심적인 시민들과 법률가들이 많이 있고 또 그분들의 노력으로 이루는 성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과들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을 상대로 해가지고 외교적 노력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본 국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일본이 바람직한 민주주의 국가, 바람직한 법치주의 국가로 지금 이끌어내는 노력이니까 우리 외교부가 일본을 돕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한 1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는 저 양국의 그 대한변협사협회와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2010년도에 12월 달에 이 해결책을 다 내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이걸 음, 정치적으로라든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이고 있는데 네네. 우리 지금 법률가들이 하라는 대로 법대로만 해주면은 이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혁명을 거친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견인해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 이런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이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판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에 충실해서 법대로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